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수 진행을 맡은 체육인성건강과 학교생활문화팀 장학사 정규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초등 예비 학부모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초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강지연 선생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논산 이화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강지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이렇게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교육을 받고 사실은 뭐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했는데 저의 마음과 같이 어머님들께서도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예쁜 우리 자녀가 학교에 첫 입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도 있겠지만 걱정되는 마음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과는 조금 어머님들이 임하는 마음이 다르시잖아요. 학교는 왠지 가서 잘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린이집은 사실 여기서 적응을 못하면 좀 집 근처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좀 옮기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하긴 한데, 학교라는 공간에서 적응을 못하게 되면 전학 보내는 절차도 그렇고 아이가 상처받을 것 같고 해서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랑 어머님들이 좀 학교에 대해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와요, 비대면 원격 수업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잠시 앉아 있다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2021년도 통계 자료에서 이제 100명 중에 한 6명꼴로 이제 그렇게 출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입학, 우리 자녀가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 가정도 다른 곳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시면 다문화 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화초등학교가 어디 있는 학교인지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논산에 있는 학교인데, 제가 이화초등학교에 지금 4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 이제 처음 들어본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홍보를 좀 많이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36 무슨 숫자일 것 같으세요? 응? 네, 그냥 얘기하세요. 졸업생? 저희 학교요? 전교생이 적습니다, 이거보다. 저희 학교 현재 23명입니다. 이거는 논산계룡에 있는 초등학교 수예요. 작년에는 38개였어요. 근데 이제 농어촌 학교들이 통폐합되면서 이제 2개 학교가 사라지고 이제 36개의 학교만 남아 있습니다.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자, 우리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 텐데요. 제가 학교랑 선생님을 가지고 왔는데, 학교 말고 선생님 하면은 좀 더 쉽게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선생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선생님 딱 했을 때 느낌이? 스윗하세요? 아니면 뭐 너무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세요? 그것보다는 조금 딱딱하고 약간 어렵죠. 어렵고,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무서웠어요. 무섭고, 이런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어머님들, 학부모님들도 비슷하네요, 저랑. 세대가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정갈하고 약간 다가가기 어렵고 그렇죠. 좀 딱딱한 이미지고,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예전에 대한 그 편견들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 보시죠.
되면 살람 못 되면 평생 위살라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깝게 나는 새빛 모든 게 다 새빛 옷에 엿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게 I'm the sexy 헌지 들고 생채 프리미엄이부터 2배 3배 4배 yeah 나는 새빛 11년째 freshman 6년새를 걷어 경찰 대신 스펙을 station You're not selfish 남의 맘만 selfish 난 처음에 감정을 내 second kind 저 옆에 남자애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유튜브에 그 춤추는 선생님이라고 쳤더니 이제 현길쌤의 두둠칫이라는 유튜브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충남에서 되게 춤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막 댄스 대회도 나가시고 막 이런 선생님들이 계신데 영상을 보니까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는 것 같으세요? 선생님이 좀 편안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해줄 것 같고 약간 좀 친근한 이미지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께서는 아직도 너무 어려워라는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의 경험에 의해서 학교를 또는 선생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우리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좀 깨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변화하는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요즘 선생님들 굉장히 스마트하시죠.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만큼 선생님들의 모습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변화할 수밖에 없죠. 지금 사회가 그리고 트렌디한 공간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공간과 요즘 이제 변화하고 있는 학교 공간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예전에 우리 학교 하면 교과서 펴놓고 공부하고 매 시간마다 거의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교과서는 자료일 뿐이다 해서 교과서 없이 수업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청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다양한 강사, 다양한 체험처에서 가정에서 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저희 학교 이게 3, 4, 5, 6 학년이에요. 굉장히 많죠? 여기 어디인가요? 아시죠? 가보셨죠? 선샤인 랜드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갔어요. 요거는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의병인지 아니면 일본군인지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도망 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구성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적합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렇게 옷 같은 것도 같이 입히면은 학생들이 그 열망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인데 이것도 제가 청양에 있는 합천초등학교예요. 그래서 합천초등학교에 가서 이거 말고도 옆에 막 다른 공간들이 있었는데 이거 뭔 거 같으세요? 맞아요. 짚라인이요. 그래서 학교 안에 요즘 이거 설치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밑에 짚라인 밑에 있는 거는 폭신폭신한 나무예요. 그래서 안전도 생각하면서 공간 자체가 이제는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좀 쉼을 제공하고 좀 행복하게 학생들이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지원도 그래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이 조금 빠를 수 있어요. 긴장하면 좀 말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2시간 강의라고 생각하고 오면 뭐 1시간에 끝내기도 하고 그래 말이 빨라서. 자, 입학, 취학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거 조금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입학은 1학년 처음 들어가는 거를 입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취학 같은 경우에는 읽어볼게요. 그대로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적정 학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해당이 될까요? 대부분 이제 유학 갔다 오거나
어디 갔다 오거나 하는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처음 우리 그 나라에서 의무 교육을 받지만 1학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학습했던 거를 인정을 받고 뭐 5학년으로 들어가든 뭐 6학년으로 들어가든 이런 거를 취학이라고 합니다. 1학년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취학 통지서 아직 나왔나요? 안 나왔죠. 취학 통지서 발급 받으신 분? 받으셨어요? 취학 통지서 발급 기간인 건 아시죠, 지금? 온라인으로 12일까지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잃어버리셨으면 주민센터 가셔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예비 소집일과 입학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취학 통지서 안에 예비 소집일 날짜랑 예비 소집일 시간, 그 다음에 입학식 날짜, 입학식 시간이 모두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꼭 취학 통지서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비 소집일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달라요. 시간도 다르지만. 근데 입학식은 날짜는 모두 같겠죠. 3월 2일 날 다 입학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어떤 학교는 9시에 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11시에 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뭐 오후에 입학식을 하기도 하고 입학식 그 시간은 모두 다르니까 취학 통지서를 꼭 확인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비물. 저도 지금 저희 아이가 6학년이거든요. 이제 졸업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1학년 입학할 때 내동초 입학을 했었는데 입학을 할 때 막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이 보물 같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준비를 해야 되나 해서 사실은 저도 자녀가 하나여가지고 막 다 사주고 싶은 거예요. 다 예쁘고 더 많은 거 막 색연필도 막 36개 색연필 막 이런 거 사주고 싶고 벌써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기본적인 준비물은 책가방 그리고 실내화는 아이들이 가끔 예쁜 게 슬리퍼형,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빠라고 하죠, 일명. 그거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다칠 우려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잘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실내화는 그 하얀색 거의 다 그거 신거든요. 앞뒤로 막혀 있는 그 실내화 신으시면 되고 지금과 같이 겨울이잖아요. 3월 돼도 추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털 들어간 걸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필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퍼즐 뭐 축구 게임 하는 그런 필통들이 있는데 거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수업에도 방해가 되지만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 소리도 굉장히 크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천 필통을 하는 게 좋아요. 처음 샀을 때는 게임하는 필통이 아이들이 좋기는 하겠지만 사용할 때는 사실 천 필통이 훨씬 유용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연필은 B형 연필을 사시면 돼요. 그래서 좀 진한 색, 그래서 HB 뭐 이런 거 사시면은 아이들이 이게 쓰는 거를 어려워할 수 있어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필력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2B나 B, 그냥 B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우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물티슈도 준비해 주시면 좋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랑 텀블러 같은 거는 챙겨주시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개인 물품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 이 외에 뭐 색연필, 뭐 크레파스, 스케치북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또 뭐 파일 꽂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미리 사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입학을 하시면 입학식 날 선생님이 안내 자료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 입학 주간, 그 주간 안에 선생님이 준비하셔서 안내 자료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학교일수록 더 이제 준비해야 될 준비물은 없죠. 거의 선생님이 거의 다 학교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 준비물 지원 예산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뭐 모든별 색연필을 사놓으신다든지 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학부모님들께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안내장에 기재를 해서 보낼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고 학용품의 이름을 네임 스티커 같은 거 또는 그냥 견출지로 하시면 돼요. 이 제가 우리 이쁜 딸 처음 입학
입학할 때 연필도 막 다 새겨가지고 보내고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견출지에다 하셔도 되고 네임펜으로 막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이름을 입력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잃어버려요, 아이들이. 그래서 하루에도 몇 개씩 제가 줍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잃어버린 학생이 있을 텐데 찾아가지를 않아요. 정말 이렇게 많이 쌓일 정도로 해도 자기 거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네 거 봤는데 그거 아니라고 막 우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름을 써주시면 금방 내에 찾을 수 있으니까 주인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요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시죠? 교장, 교감, 담임 선생님, 교과 전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과학교과, 어떤 데는 영어, 어떤 데는 체육, 어떤 데는 뭐 음악, 이렇게 교과 전담 선생님들이 있고요. 뭐 스포츠 강사 선생님도 계세요. 그리고 보건, 특수, 영양, 그다음에 교무행정사 선생님은 저기 우리 교무실에서 교무 업무를 좀 지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행정 업무를 좀 지원해 주시는 분이고, 방역도우미는 아마 내년에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 학생들 소독 지원이라든가 열 체크라든가 외부인 통제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들이고요. 이제 행정실의 행정실장님, 그다음에 배움터 지킴이라고 해서 학교 이렇게 순찰하시면서 학생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것은 어느 곳일까요? 이제 학교 어디야? 어떻게 이거 책 보셨죠? 네,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보다 더 멋진 도서관이 많은데 저작권 문제로 제가 사진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져왔고, 이거는 이제 그 학교 선생님한테 받은 거예요. 이거 논산에 있는 학교고요. 이제 도서관 개선 사업을 하면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이들이 막 숨고 막 이렇게 뭐 타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 도서관이 책을 읽지만 아이들이 좀 카페처럼 편하게 이렇게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우리 대형 카페 가보면 큰 막 계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앉아서 보기도 하고, 그 계단 올라가서 막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 계단 올라가면 거기에 오두막이 있어서 거기 앉아서 아이들끼리 뭐 소곤소곤 얘기도 하고, 이런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 대한 변화들이 요즘에는 학부모님 의견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디자인 과정부터 학부모님 의견을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은 더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학생들은 토의를 통해서 이거를 설계를 하기도 하지만 직접 그 모형을 만들어 보는 활동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진짜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해서 그거를 모형을 만들면, 예전에는 아유, 학생의 의견은 그냥 학생의 의견일 뿐이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다 수렴을 해서 선생님들과 이제 직원들이 그런 학생들의 의견, 학부모님의 의견, 교원들의 의견 중에 가장 최적화된 의견을 뽑아서 우리가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활용을 안 해요. 막 몇 억씩 집어넣은 그 예산을 집어넣은 공간이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고 쉴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도 행복공간 조성, 그리고 공간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학교로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 시설들이 이렇게 뭐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교장실, 뭐 교실, 과학실, 컴퓨터실, 체육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요즘에 뭐 창의융합실, 인공지능 교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산에도 지금 인공지능 교실을 구축하는 학교들이 꽤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가봤던 인공지능 교실 있는 학교 중에 한 곳은 우리가 어디 이렇게 VR 뭐 체험을 하러 가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학교에서 VR 체험을 하면 그 비싼 VR 기계만 사놓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막 의자까지 막 사가지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시설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학교도 이거에 발맞춰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올해 구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년이 365일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날은 며칠일까요?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자, 학교를 가는 날은 꽤 됩니다. 190일 이상. 그래서 최소 190일이고요. 이거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마다 뭐 194일을 선정하는 학교도 있고, 대부분 190일 정도를 이제 딱 잡아서 우리가 수업 일수로 정합니다. 자, 수업 시간은 우리 때랑 똑같아요. 수업 시간 40분, 쉬는 시간 10분이고요. 원격 수업을 실시하게 될 때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40분 내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수업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뭐 수업을 조금 단축해서 30분이나 이렇게 단축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등교 수업이랑 비대면 수업이 이제 병행해서 운영을 할 때 어쨌든 오후에 학생들이 막 나와야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좀 줄여서 학교에서 등교 수업도 조정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화장실 정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창피한 거 아니야 라고 꼭 아이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시고요. 저희 때는 사실은 막 화장실 간다고 하면 선생님한테 혼났잖아요. 그래서 막 참고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아이가 진짜로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교사가 그거를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이 다 보내주시고 하니까 꼭 이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좀 잘 지도를 해주세요. 그냥 나가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말 안 하고 볼일 있는 것처럼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화장실 다녀올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무엇을 배울까요? 입니다. 두 가지 크게 배우는데요. 교과랑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요. 교과는 1학년 때 국어랑 수학이랑 통합교과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책으로 되어 있는 거를 배우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안전한 생활 이렇게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과서도 지급이 되고 있고 자료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쨌든 정해져 있는 국가 수준의 그 성취 수준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짜거든요. 그런데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그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좀 자율적으로 교과서 없이 수업을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자율활동에 우리가 입학 초기 적응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처음 갔을 때부터 막 수학을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데요. 지금 1학년이 되었어야라는 그 입학 초기 활동 관련된 책인데요. 이게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이제 개발된 책이고요. 화장실 가는 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법, 뭐 손 씻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통행하는 방법. 굉장히 이게 한 시간에 배우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지금 선긋기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그 쓰기 활동하는 기초 단계의 활동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글 이런 것들을 1학년이 되어서에서 배우고요. 우리가 입학 초기 적응 활동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 적응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우긴 하지만 젓가락질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학교에 왔을 때 어쨌든 급식을 먹으면 젓가락질을 가르쳐 주기 전부터 해야 되잖아요. 포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안타까운 애들은 젓가락질 못해서 숟가락으로 막 반찬 퍼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조금 젓가락질을 좀 가르쳐 주시면 학생들이 이제 급식 시간에 좀 스트레스 덜 받고 천천히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 교육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학교도 입학 상담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한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2가지의 걱정을 하세요. 한 부류는 한글 공부 안 했는데 어떡해요?
한 부류는 우리 아이는 한글을 다 뗐는데 이렇게 못하는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두 가지의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1학년부터 2학년까지 한글 교육 시간은 총 88시간이고요. 이 외에도 뭐 한글 보충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판단하셔서 이거는 뭐 실수를 더 늘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투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어떻게 연필을 잡아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앉아서 글씨를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음, 모음 이런 것부터 배워요. 그리고 1학기에는 뭐 이렇게 쓰는 그 받아쓰기, 그 다음에 일기쓰기, 그다음 알림장 쓰기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3달 남았죠. 12월, 1월, 2월 3달 동안 좀 자녀들하고 집에서 책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씨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을 해주셔야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왔을 때 너무 몰랐을 때는 본인도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책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는데 막 열의에 타셔서 바쁘시고 막 힘드시고 막 일하시느라 그런데 막 하루에 한두 권씩 나는 꼭 책을 읽어줘야겠어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시면은 하다가 또 짜증 내실 수 있잖아요, 아이한테. 그렇기 때문에 뭐 주말이나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에 좀 책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과서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는 자세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선생님을 따라서 이렇게 간단한 단어들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글씨를 따라서 요 위에다가 글씨를 덧칠해서 우리가 이렇게 글씨 쓰기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음, 그다음에 모음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 교재는 이제 교과서예요. 국가에서 이제 우리한테 배부한 교과서인데 이 교재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보조 교재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정말 한글 왜 학생들이 이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학습 속도가 더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는 가야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제 보충 활동 시간을 많이 이제 투입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머님들이 옛날에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나머지 공부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나머지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는 맞춤 지원이라고 해요. 이 학생이 한글이 부족하면 한글 지원을 해주고 이 학생이 뭐 정서가 부족하면 정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학생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이 말을 이렇게 제대로 잘 표현을 못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 2년 정도 됐나요? 그 언어 치료 같은 거를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래도 자기가 네, 싫어요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적기에 그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시고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낙인되는 거가 싫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학교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벌써 구구단 외우는 애들 있죠. 입학하기 전부터 그럴 필요 없고요. 지금 처음에 1부터 9까지 세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은 대부분 스토리텔링 수업도 많지만 스토리텔링으로 사실은 진행이 돼요. 그런데 놀이 중심, 뭐 게임 중심, 그다음에 특히나 구체물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수세기도 그냥 뭐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세는 활동도 있지만 진짜로 구체물, 그러니까 뭐 숫자 카드라든가 뭐 동전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활동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다 셀 줄 아는 학생들도 어쨌든 뭘 만지면서 하니까 또 즐겁게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 쓰는 것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초적인 것부터 배우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교과. 통합교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2학년 때도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래서 주제 중심 통합 수업이라고 해서 봄은 뭐 학교나
대주제가 학교, 그 다음에 봄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거를 대주제로 이제 배우고요. 거의 봄, 여름이 1학기에 배우고 가을, 겨울이 2학기에 배우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학부모님들 때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취 기준도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로 교사들은 성취 수준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활동은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활동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이거는 확실히 그 3학년 들어갈 때 3학년 때부터 이제 교과가 늘어나잖아요. 사회, 과학, 그다음에 은미체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봄, 여름, 겨울 안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교과에서 제가 지금 봄의 차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 만들기는 학생들이 뭐 하고 싶은지 그냥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이제 봄아 반가워, 봄 동산에 사는 친구들, 씨앗을 심어요, 새싹 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봄에 이런 볼 수 있는 것들을 꾸며보는 활동, 그러니까 이제 약간 미술 활동이죠. 그리고 노래도 배우고요. 가장 좋아하는 게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나중에 2학년 되면 학생들이 꼭 물어봐요. 우리는 왜 체육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분명히 신체활동 나가서 달팽이 놀이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체육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꼭 해요. 공놀이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통합교과는 이런 활동들을 같이 주제 중심으로 엮어서 운영을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시험을 보나요?입니다. 시험 볼까요? 시험 안 봐요, 그러면? 시험을 안 보면은 어떻게 저희가 학생의 그거를 학부모님께 알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시험이 아니라 이제 평가라고 하는데 이제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해서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평가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수업을 하면서 돌아다니시잖아요. 선생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얘가 지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피드백 해주시고 또 다른 학생들한테 그렇게 피드백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과정 중심 평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옛날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관찰을 하기도 하고 토의 토론도 시켜보기도 하고 산출물 만드는 그런 만들기에서 이런 것도 있고요. 자기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에 협동적으로 잘 내가 해봤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체크해보는 그런 평가 방법도 있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심 평가를 가지고 학부모님들께 아마 학기별로 한 번씩 또는 학기별로 2번 이상씩 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뭐를 잘하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부족해서 이런 거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통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어느 시기에 우리 아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나, 수세기를 배우고 있나, 시계 보기를 배우고 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교과의 진도 계획이라는 거를 연초에 선생님들이 모두 짜세요. 그래서 그리고 평가 계획도 이때 이 단원에서 어떤 평가를 할 거예요라는 계획을 다 짜셔서 정보공시라는 거를 해요.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리기도 하는데 이 정보공시는 학교 알림이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학교 알림이라고 그냥 인터넷에 치시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충청남도, 논산시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짜잔 그 학교가 떠요. 내동초면 내동초, 중앙초면 중앙초가 딱 뜨면 거기를 누르시면 그 학교에서 정보 공시를 하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평가 계획부터 시작해서 학칙은 어떻게 되는지, 진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수업 공개는 언제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다 떠요. 그래서 거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행사가 언제 있는지, 그 다음에 방학이 언제 있는지, 체육대회가 언제인지, 학습 발표회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때에는 학교 교육과정 학사 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홈페이지 가면은 아마 달력에 다 써놓으실
써놓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달력에 안 쓴 학교가 있다면 공지사항 같은 데에 학교 교육과정이 탑재되어 있으면 그 거의 맨 앞쪽에 학사 일정이 써져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이렇게 개근에 목숨 거시는 학부모님들은 없으시는 것 같아요. 아프면 집에서 쉬는 게 최고예요. 빨리 쉬고 푹 쉬고 빨리 나와서 학교를 나오는 게 낫지, 정말 나와서 막 이렇게 엎드려 있고 계속 보건실 가야 되고 선생님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못 가면 이렇게 결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4가지 유형이에요. 질병 결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팠을 때고요. 미인정 결석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약간 불손한 느낌이 들죠. 학교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결석이에요. 그래서 뭐 가출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미인정 결석이 되고요. 기타 결석은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끼리 뭐 여행을 갔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이거는 뭐 결석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라고 했을 때는 기타 결석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기록부에 이것들이 다 입력이 되거든요. 이게 질병 결석을 3일 했나, 기타 결석을 2일 했나, 이게 6년간의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다 기재돼서 보관돼요. 그래서 기타 결석, 그리고 출석 인정 결석 같은 경우에는 결석을 했지만 출석으로 해주는 결석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교회 체험학습 같은 거 안내를 드릴 텐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감염이 됐는데 아이는 멀쩡한데 학교를 보내면 사실은 이제 감염이 다른 친구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출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출석 인정 일수는 학교에 문의를 하시면 학교에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석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유까지도 입력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경조사일 때에는 출석 인정 결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다 학교 규칙이라는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셔서 또는 담임 선생님한테 여쭤보셔도 돼요. 결석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늘 뭐 외우고 어머님들이 다니실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학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회 체험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가끔 선생님들은 그냥 가정체험학습이라고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체험학습으로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학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나가야겠죠. 그런데 이게 학교 규칙에 그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37일 이내에서 학교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뭐 40일, 어떤 학교는 뭐 30일 이렇게 정해놔 있는데 사실은 학부모님들 생각해 보셨을 때 교회 체험학습을 내가 1년에 한 30며칠을 다 쓸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 보내기가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이 이번에 이거를 풀로 거의 많이 쓰신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자, 교회 체험 학습은 신청서랑 보고서를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이제 제가 저희 학교 거 가지고 왔는데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뭐 어디다 전시하고 어디다 보고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증빙 자료로 갖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막 색깔 막 열심히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렇게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이 신청서는 가시기 전에 내셔야 돼요. 그래서 뭐 5일 전 또는 3일 전에 학생편에 보내시면 되고요. 결과 보고서는 이제 사진 자료 첨부해서 여기다가 작성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놀러 갈 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아픈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담임 선생님과 보건 선생님이 이제 상태를 확인해요. 그래서 좀 쉬면 괜찮을 것 같아 하면 학교에 두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아마 학기 초에 이 자녀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병원으로 이송을 할까요?까지도 안내장에 다 나가요. 그래서 뭐 백제병원, 뭐 건양대학교 병원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아이들 알레르기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미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알레르기 조사를 해요. 학교에서도. 왜냐하면 급식 먹을 때 꼭 그거를 빼야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이런 조사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편식 지도랑 먹기 싫어하는 거랑은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랑 내가 진짜 몸에 안 받아서 안 먹는 거를 조금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실은 강요해서 먹이진 않아요. 싫어하는 음식을.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급식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유는 하죠. 한번 먹어봐. 근데 저는 강력하게 권유를 해달라고 저희 선생님한테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집에서도 나물 같은 거 잘 안 먹는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가서 좀 그런 거 좀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코로나여가지고 급식 지도가 좀 잘 이렇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은. 그런데 집에서도 어려우시면 담임 선생님께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담임 선생님이 오케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 지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안내 드린다고 했는데,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기록부 같은 거를 가셔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학교 알림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대해서 내가 궁금했던 계획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스쿨뱅킹은 우리가 학교에 납부하는 돈들이 있어요. 매번 가서 낼 수는 없잖아요, 은행처럼. 그래서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유값이라든가 현장체험학습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납부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신용카드 자동 납부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신용카드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안전공제제도는 꼭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학교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뭐 교육을 활동을 하다가 체육 시간에 뭘 하다가 얘가 발을 이렇게 헛디뎠는데 뭐 인대가 어떻게 파열됐다, 뭐 늘어났다, 뭐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안전공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선생님한테 문의하실 수도 있고요. 문의하시고 직접 신청하시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 방과후 시간에 다쳤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문의하셔서 치료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자체에서 많이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센스 있는 학부모가 되기 위한 학교생활 가이드입니다. 결석할 때 문자 남겨주시면 좋아요. 어떻게 너무 좀 내가 문자를 남기는 거에 대해서 예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꼭 전화 안 하시고 문자를 하는 게 선생님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남겨주시고, 이래이래해서 오늘은 등교를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래이래해서 병원 갔다가 조금 늦게 등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담은 당연히 수업 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리 상담을 요청을 하셔야지. 요즘에는 학교 방문 예약제라고 해서 만약에 예약 안 하시고 오시면 거기서 이제 방문 절차가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상담할 때 맨손과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어머님들 안 해가지고 오셔도 돼요. 정말 해오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머 어떻게 맨손으로 가요? 이렇게 하면서 꼭 이렇게 커피라도 하나 사오시려고
사오시려고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오시려고 하는데 아 이거 얼마나 된다고 이거 1,000원짜리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오시면 참 저희가 더 난감해요.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난감해하지 않도록 그냥 맨손 탈탈 쥐고 가시고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방문하실 때에는 공식적으로 학교에 초대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학부모님들 교육과정 설명에 이제 학교의 연간 교육과정 어떻게 운영되는지 안내하는 걸 3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참석하시면 되고 체육대회라든가 체육대회 특히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큰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그 의자에 앉으셔서 관람하실 수 있게 공개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학습 발표회, 그다음에 졸업식, 학부모 연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 예전처럼 뭐 그 재미없는 연수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재밌는 연수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찾아가서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개 수업 할 때 우리 1학년 학부모님들이 가장 여러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6학년은 30명이면 한두 명 올까 말까 해요. 이제 점점 이제 어머님들의 관심이 떨어지실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오는 학년이 1학년이에요. 막 뒤에 자리가 모자라서 복도에 서서 막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공개 수업 등 참여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에서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 사업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할 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과후 학교입니다. 입학 상담 올 때 여기 방과후 학교가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는 정규 수업 이외에 시행되는 학교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교시에 수업이 끝나죠. 3시 정도. 그리고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4교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5교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시간표도 다르고 그래서 4교시에 끝나면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4교시에 끝나서 밥을 먹고 방과후를 가든 귀가를 하든 돌봄 교실을 갑니다. 그리고 5교시까지 하는 날은 5교시 하고 가고요. 자, 방과후 학교는 참여 희망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운영되기도 하고요. 토요일 날도 오전에 운영되기도 하고요. 방학 때도 캠프식으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뭐 교과 관련 내용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막 수학 문제풀이를 하거나 학원처럼 그런 걸 가르치는 건 아니고 뭐 독서 논술이라든가 한국사라든가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자격증반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특기적성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학원에서 배우는 뭐 피아노라든가 뭐 코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강좌들이 열리게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본인의 입맛에 맞게 이제 고르셔서 학생과 함께 하고 싶은 거를 하시고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보고 이거는 너무 아이가 안 맞는 것 같아 하면은 사실 바꾸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자.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고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료도 좀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농어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고요. 이제 큰 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업료가 그렇게 수강료가 비싸지 않는 편이에요. 2만 원, 뭐 3만 원, 뭐 요 선에서 한 달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보면은 다양한 활동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자유수강권이에요. 자유수강권. 그러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수강권을 지급을 해드리니까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논산의 모 학교의 프로그램이고요. 신의 학교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교마다 다 달라요. 뭐 악기를 중심으로 배우는 학교들도 있고 뭐 승마, 골프 이런 것까지도 다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학교 홈페이지 가셔서 방과후 학교 계획이라는 게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거기 시간표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규모 학교는 이제 수익자라고 하죠. 그래서
배움을 받는 사람이 수강료를 내고 받는 프로그램이고요. 농어촌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수업료를 받는 학교도 있고 거의 전액 무료인 학교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농어촌 관련해서 좀 지원 예산들이 나와서 무료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돌봄 서비스인데요.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대부분 시내에 지금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거죠. 농어촌 저쪽 면 단위 계신 학부모님들이 많으신가요? 사실 면 단위에 있는 학교들은 돌봄 서비스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거의 대부분 수용이 가능해요. 100%. 그래서 면 단위 학교에 계신 학교를 아이를 보내고 싶으시다 하시면 그냥 아마 20명 뭐 이렇게 한 반에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학교가 정규생이 23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규생을 수용할 수 있지만 널널하게 쓰기 위해서 1, 2학년만 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그래서 아마 저 면 단위 학교들은 그렇게 될 거고요. 이제 시내 학교는 추첨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추첨을 하는데 학교별 선정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맞벌이 가정, 뭐 아니면 저소득 가정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이제 뽑고 이제 뭐 동점자나 이런 거는 또 추첨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텐데 이건 학교마다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의 예비 소집일이나 입학식에 가면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돌봄에서도 특기적성이나 이런 과제 지도 같은 걸 해주시고요. 특히 돌봄하면서 방과후 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돌봄하다 방과후 갔다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고 싶으시면 같이 운영을 하시면 되고 이 돌봄 서비스가 거의 한 4시나 5시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 겨울 같은 때는 또 어둡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에 올 때 좀 부모님이 같이 귀가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다학교 돌봄센터라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예전에 막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문제아동들 막 모아놓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다 돌봄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교육을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교육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강사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셔서 교육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학습보다는 이제 특기 뭐 코딩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셔서 내가 우리 자녀는 학부모님이 이제 오후 시간에 데리고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아이가 편안해 하겠지만 환경적으로 맞벌이를 하시거나 이래서 아이가 집에 혼자 있어야 된다. 이럴 때에는 이런 서비스들을 꼭 찾아서 챙겨서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교 폭력입니다. 이거는 진짜 매년 핫하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많이 하시는데 그런 아이라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나쁜 아이고 못된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 대처법이 미숙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런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감정적으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사안이 중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 좀 많이 대화를 선생님하고도 하고 해서 학교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조금 놀린 것뿐인데 학교 폭력이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 성폭력도 상대방이 수치감을 느끼면은 성폭력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처럼 놀린 거라도 학교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왜 우리 아이만 미워하고 그러세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선생님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그 사안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감정과 선생님의 이야기를 최대한 배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학생들의 그 상황을 다 이제 수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이렇게 상담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 말만 듣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아이는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자기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엄마한테 혼날 걸 알면서, 아빠한테 혼날 걸 알면서 나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잘못을 조금 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같이 이야기를 면밀히 나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학교 폭력도 많이 늘고 있어요. 이게 카카오톡이라든가 SNS를 가지고 학교 폭력을 하는 경우인데, 예전에 학교 폭력 이게 디지털 관련해서 발생한 걸 보면 카톡에서 이 학생을 계속 막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해서 기분 나빠서 이 아이가 나가면 다시 불러드리고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증거가 남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 사용 같은 거에 대해서도 좀 자녀들 잘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은 이제 경미할 때는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한다거나 이제 사과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던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안 된다 했을 때는 이제 심각한 사안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학교에서 이 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 모두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오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고 학교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선생님과 꼭 상담하는 그 절차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학교 폭력 신고 전화 어디인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자동으로 잘 나와요. 117로. 그래서 가끔 애들이 너무 이게 교육을 강하게 했더니 117로 조금 얘가 건드렸다고 막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고하면 바로 학교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117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비대면 원격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하나,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등교 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이제 가정에서 비대면 수업을 해요. 비대면 수업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단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쌍방향 원격 수업은 화상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과 학생 간의 화상 수업. 요즘에는 1학년도 좀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격 수업을 진행할 때는 요즘에는 거의 쌍방향 수업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리고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컨텐츠를 만들어야겠죠. 선생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어디 만들어진 걸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자료를 만드셔서 올리시면 학생이 뭐 20분간 30분간 그걸 보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 수행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랑 같이 병행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과제를 주시고 나중에 등교 수업했을 때 그 과제를 확인하면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은 학부모님의 협조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앉아있기 어렵죠. 앉아있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규칙적으로 좀 앉아있는 습관을 길러주실 필요가 있고, 원격 수업 잘하는 아이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좀 높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 학부모님의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원격 수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제 노트북이 좋기는 해요. 이 캠이 필요가 없잖아요.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서. 그리고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 태블릿으로 하셔도 되고, 요즘 그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원격 수업 관련해서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기 지원을 굉장히 학교에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1인 1 PC가 다 됐어요. 1인 1 태블릿 PC가. 그리고 큰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있어서 만약에 정말 긴급하게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돌아가야 될 경우에는 대여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 1학년 경우에는 사실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컨텐츠 활용이나 과제 중심 수업을 인용을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뭐 일주일치 수업을 해야 되는 분량에 대해서 수업 꾸러미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등교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만 진행될 때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사실 지금은 다 등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점만 있었냐? 사실 3년 동안 지금 20년도부터 21, 22, 3년 동안인데요. 원격 수업으로 안 좋아졌다는 거는 이제 학력이 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학생뿐 아니라 교사의 디지털 역량도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건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래서 태블릿 PC로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한 걸로 에코백을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에코백 만들려면 색칠하고 그렸죠. 근데 요즘에는 그거 촌스럽다고 이렇게 디자인해서, 환경 디자인해서 하고요. 이 밑에 것도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이 포스터인데요. 포스터도 옛날에 우리 위아래 이렇게 해서 불을 줍시다 이렇게 해서 옆에 가운데다 그림 그리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문을 태블릿 PC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다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저거는 그래도 고학년이 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이렇게 인공지능이 메타버스나 AI나 VR 이런 수업들이 들어오면서 1학년 때부터 인공지능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디지털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지금 현재 등교 수업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격 수업 병행해서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을 대부분 이제 배제를 하고 좀 원격 등교 수업을 정상화한 상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 해도 이미 선생님들과 교육청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3년 동안 쌓였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제 안정화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도 미리 다 구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학부모님께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충남에서는 이렇게 충남 마주온이라는 소통톡을 이용해서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 할 때 이런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방향 수업을 할 때 이제 예전에는 줌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줌이 이제 시간 제한이 걸려서 가지고 이제는 이제 충남 마주온을 통해서 네이버 웨이론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이 안 좋아진대요 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학력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학력 보충에 관련해서는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 지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력 보충 수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학력만 보충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우울감에 빠지거나 학교 적응이 어렵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회복 프로그램들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뭐 원예 프로그램도 하고 뭐 도예 프로그램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또 치료 지원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원격 수업을 할까요? 원격 수업 합니다. 이제 원격 수업을 학부모님들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혼합 수업이에요. 이제 교실에서는 혼합 수업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과 선생님 모두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교실에서 교과서만 가지고 그냥 학습지만 가지고 수업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태블릿 PC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 수업이 강화되고 지금도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교수학습 방법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입학인데요. 이건 참고로 좀 해당 안 되시는 분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오면 1학년 입학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학력 인정 서류 제출하면 그 학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는 이거는 다 같아요. 1학기는 3월, 2학기는 8월에서 9월에 시작이 되고요.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학교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 학생들이 수업하기 어렵죠. 시끄럽고 그리고 또 건강에 해를 끼치는 공사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방학을 어떨 때는 막 60일씩 여름방학을 60일씩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업 일수는 190일이잖아요. 그러면은 190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겨울방학이 굉장히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학사 일정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외국 국적 학생들의 학적은 입학, 취학, 편입학으로 나뉠 수 있는데 입학은 아까 말씀드린 190일에서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에서 왔을 때는 입학 처리가 되고요. 3분의 2가 안 된다 하면은 배우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학력을 인정해서 그 학년에 취약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른 나라에 갔다 온 경우에 편입학 처리가 됩니다. 다문화 학교 학생의 입교 방법인데요. 거주지 인근 초등학교에 신청을 하고요. 이런 서류들을 같이 첨부해서 신청을 하시고요. 학력 증빙 서류가 있으면 그 학년으로 인정이 되는데 서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인정이 되지 않는 학교를 다니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학교에서 또는 도교육청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2학년에 적정한지 사실은 나이에 맞게 가는 게 그 학생의 자존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해서 어느 적정 수준이 되면 그 학년으로 입급을 시킵니다. 자,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가 있는 거 아세요? 논산에도 있어요. 논산에도 가까운 곳에 있어요. 지금 제일 가까운 학교가 어디예요? 그렇죠. 동성초와 방곡초에 다문화 학급이 있어요. 학급이. 그래서 아예 그 학급 자체가 1학년 1반, 2학년 1반처럼 이렇게 학급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한국말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집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입국 초기에 중도 입국이나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학급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문화 중점 학교는 이제 신청한 학교들에 한해서인데요.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 교육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신청을 해서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언어나 이런 교육도 하고 혜택은 또 일반 학생도 같이 받아요. 친구가 이중 언어 교육을 받을 때 나도 그 나라 언어, 뭐 중국어, 뭐 다른 뭐 영어는 안 되고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언어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교육과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교육비 지원, 그다음에 수업 보조 인력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국어 소리펜이라는 것도 활용해서 이런 교재를 보급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학생들의 다국어를 이제 지원해줄 수 있는 언어들은 총 6가지로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강의를 잘했나요?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우리 지금 유튜브나 이런 것도 뭐 오은영 박사 이런 거 해서 굉장히 교육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범람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자리에 오셔서 관심 있게 연수를 들으러 오신 학부모님들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꼭 입학하는 자녀들에게 지금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집에서 교육하실 내용들은 교육하시고 행복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